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5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파일을 저장할 때는 시험장에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로와 이름 정확하게 지정하시고요.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파일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일을 작성하실 때는 문제 총 4가지의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반드시 순서대로 배치를 하셔야 되겠고요. 모든 작업에 A열은 열너비가 1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나머지 열들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작업한 시트에서 테두리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달라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선의 모양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답안의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똑 떨어지게 이름 딱 맞춰주셔야 돼요. 그 이외의 시트가 있다면 그것도 감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불필요한 시트는 꼭 지워주십시오. 그러면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을 실행하고 나면 쉬트 1이라고 해서 용지가 하나 미리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쉬트의 이름은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엔터 치시게 되면 이름이 확정되죠. 시트가 더 필요할 때는 옆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시트를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더블 클릭해서 그 이름도 제2작업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작업까지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더하기 단추, 시트 이름, 더블 클릭, 제3작업. 저희는 전체적으로 4개의 작업을 해야 되지만 네 번째인 차트의 경우에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면서 그 차트를 새로운 용지에다가 자동 저장할 거기 때문에 미리 용지를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제1작업으로 돌아올 거고요. 각각의 A열은 열 너비를 1로 바꿔달라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쭈루룩 리스트가 나올 텐데요. 열 너비 값을 직접 1이라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면 A열이 좁아진 거 보이시죠? 이 작업에서도 3작업에서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열 너비는 1, 오른쪽 버튼 열 너비는 1. 다시 1작업으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텐데요. 위치 값은 B와 4가 만나는 곳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겠죠. 엑셀에서는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예요. 1작업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나머지 작업들도 영향을 받으니까 1작업에서는 절대 오타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 주십시오. B4부터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죠. 리뷰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하나의 셀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군요. 그냥 엔터를 쳐버리게 되면 바로 아래쪽의 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두 줄 입력이 될 거예요. 판매 가격도 마찬가지겠죠. Alt, 엔터. 너비가 좁은 경우에는 B와 C 사이 중간에다가 커서 왔다 됐을 때 양옆으로 움직입니다.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너비가 충분히 넓도록 조절하시면 되겠죠. 합쳐야 될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조건을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열 하나, 정렬의 경우에는 숫자 하나, 회계의 경우에는 오른쪽, 나머지들은 모두 다 가운데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몽땅 다 블록을 잡을 거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글꼴 맞춰주시면 됩니다.
숫자들에 대해서만 몽땅 쪼르륵 블럭 잡아서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겠죠. 제목에 대해서는 도형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도형의 경우에는 위아래의 높이가 다른 행들에 비해서 좀 더 높으니까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행 머리글들을 몽땅 선택을 할 거고요. 1과 2 사이, 2와 3 사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양옆으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높이 값을 조절해서 넓게 조절할게요. 도형을 넣을 거니까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선택하고 있을 때는 도형 서식이 뜨니까 거기에서 색깔과 효과를 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꼴, 굴림의 24, 검정.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원본은 꼭 지워달라라고 했으니까 원본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시트 하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너비라든지 높이 값이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새로운 시트 하나를 만들게요. 결제란을 잘 만들어서 그냥 컨트롤 C 복사가 아니라 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콘 보이시죠?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하겠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만들겠습니다. 확인. 복사가 끝났으니 제1 작업으로 돌아올 거고요. 여기다 붙여 넣으면 되겠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크기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늘려줄 거고요. 원본은 꼭 삭제해라 라고 했으니까 쉬트 4번 자체를 지우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삭제라고 하게 되면 쉬트 전체가 날아가게 될 거예요. B4번부터 I의 4번, G의 14번과 I의 14번, 결국은 색깔들 들어있는 요 동네를 말하는 거죠. 주황색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잡을 거고요. 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게 되면 뚝뚝 떨어져 있는 친구들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채워주는 색깔을 주황이라고 하는 이름, 똑 떨어지는 아이로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이 한꺼번에 들어가고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A14번 셀에 상품 명의 목록으로 쭉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HA14번이면 여기죠. 클릭하셔서 여기를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유효성 검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단추 누르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지금은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목록만 나타날 수 있도록 목록으로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원본이 어디 있는지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C의 5번부터 C의 12번이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이만큼이라고 잡아주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에 이렇게 단추가 보일 거예요. 그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리스트가 쭈루룩 나올 거고요. 원하는 아이를 클릭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 서식을 보시면 H의 5번부터 H의 12번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인가 봅니다.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숫자 뒤에다가 대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40이라면 40대가 되는 거겠죠? 연령에 대해서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블록 잡은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5번째 셀 서식이라고 보일 겁니다. 거기에서 보이는 표시 형식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죠. 숫자의 경우에는 0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 뒤에다가 한글로 대라는 말을 추가시켜 주시게 되면 40대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보시면 이 5에서 2의 12번 영역까지는 컬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의 5번이라고 하면 얘는 2의 5번입니다 라고 주소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을지라도 얘네들은
그 아이들이 2의 5번을 필두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꺼번에 블록을 잡게 되면 2의 5번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컬러라는 이름으로 나오길 원하는 거죠. 이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컬러라고 이름을 주고 엔터 치시게 되면 하나하나 클릭했을 때는 2의 5번입니다. 8번입니다. 라고 뜨겠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선택하면 얘네들은 컬러예요. 라고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보여주는군요. 나머지 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지만 굵어 보이는 아이들은 굵게, X표 표시가 보이는 친구들은 X표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몽땅 다 잡을 거고요. 홈에 가시게 되면 테두리의 모양 설정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자리를 굵게 표현하겠습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제목 부분 빼고 요만큼도 마찬가지겠죠? 굵은 바깥쪽 테두리. X표 표시의 경우에도 똑같이 찾으면 될 텐데 X표 표시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그렇게 바로 찾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테두리를 선택하셔서 대화창을 띄우시고요. 대각선을 선택하셔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친구들은 함수 문제인데요. 함수 문제는 어려운 친구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막히게 되면 뒤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함수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거를 권합니다. 대신에 조건부 서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을 먼저 작업하시고 2, 3, 4 작업 충분히 작업하신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 함수를 풀어주시면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할게요.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가격이 6만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글자가 파랗고 굵게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전체라고 했으니 이만큼이라고 싹 다 잡을 거고요. 조건에 맞도록 서식을 입혀줄 거니까 조건부 서식. 없는 수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 줄 거죠. 새로운 규칙. 수식을 사용해서 만들 거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은 요 아래쪽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식을 계산할 때는 항상 는 표시를 먼저 표시하죠. 판매 가격이 6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가격은 요 동네에 있네요. 얘입니다 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주소값이 달러 표시가 붙어서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요 한 친구만 볼 게 아니죠. 판매 가격은 G의 5번, G의 6번, G의 7번, G의 8번. G라고 하는 친구는 고정이 돼도 되지만 5, 6, 7, 8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달러 표시가 G라고 하는 친구 앞쪽에만 붙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F4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보이시죠? 우리는 G 앞쪽에만 달러를 붙여줄 거니까 원하는 형태인 달러, G, G는 고정시켜 주세요. 하지만 5, 6, 7, 8 숫자는 고정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식을 찾으시고요. 6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의 경우에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6만이니까 6에다가 공 4개를 붙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6만이라고 하는 아이를 6, 10 뒤에다가 컴마 표시 붙여서 0, 3개 알아볼 수 있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줬어요. 하지만 수식에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게 되면 천단위 구분기호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 앞쪽에 있는 것과 뒤쪽에 있는 걸 따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라고 구분기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는 컴마 표시를 넣으면 안 됩니다. 식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 서식에 가셔서 내가 보고자 하는 파랑색의 굵은 형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름은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찾으셔야 하고요. 모양을 보아하니 이렇게 굵고 파랑색의 글자가 만들어지겠구나. 보이시죠? 확인, 확인. 판매 가격에서 6만 원 이상인 친구들만 굵고 파랑색의 글자가 완성이 됐네요. 제1작업 시트였습니다. 제2작업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1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붙여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B4부터 H의 12번 영역이면 요만큼일 텐데요. 함수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이 친구를 먼저 작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범위를 잡았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J작업 시트에 B2에다가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폭이 좁은 상태로 들어왔는데요. 아래쪽에 옵션 콩 찍으셔서 너비를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1작업에서 너비를 넓혔던 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목표값 찾기를 먼저 한 다음에 필터를 작업하도록 할게요. B의 11번부터 G의 11번까지 병합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고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데이터를 입력했고요. H의 11번 셀에다가 판매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에버리지 함수를 줬군요. H의 11번이면 여기입니다. 평균을 구할 거예요. equal AV까지 치게 되면 에버리지 시작하는 함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괄호까지 열어줄 거고요. 판매 가격의 전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되겠네요. 범위를 쭈루룩 잡아서 엔터 치게 되면 평균이 구해질 거예요. 결과값이 53,500원이라고 나왔는데 그 결과값이 54,000원이 되려면 크리스탈 드롭의 판매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라고 목표값을 찾아야 되겠군요. 값은 일단 53,500원이라고 나왔지만 이 값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가상으로 분석을 해주는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고자 하는 값은 54,000원이기 때문에 54000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은 문제에서 제시했었죠. 크리스탈 드롭의 판매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크리스탈 드롭의 판매 가격이면 이 친구로군요. G에 3번을 콩 찍어 줄게요. 현재는 27,000원이었던 친구를 54,000원이 되려면 판매 가격이 좀 높아야 되겠네요. 확인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값이 이렇게 31,000원으로 올라야만 평균이 올라갑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확인 눌러서 목표값은 닫아줄 거고요.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었으니까 요 범위만큼은 테두리도 좀 넣어주도록 하죠. 모든 테두리. 이제 고급 필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의 경우에는 문제를 분석부터 하셔야 될 텐데요. 조건에 맞는 아이들을 필터링 해주는 거죠. 조건은 항상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리뷰가 50 이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개의 조건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이거나 로군요. 우선 이 친구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에 두 개의 조건을 접속해두는 접속사 이거나 또는 이라고 하는 친구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오화 조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가 입력을 할 거고요. 이면서 그리고 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AND 조건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같은 줄에다 써야 됩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에 대해서 두 개, 코드와 리뷰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들을 B의 14번 셀에서부터 입력하면 되겠죠. 직접 쓰는 것보다는 복사를 하는 게 편하겠네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리뷰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도록 할게요.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습니다. R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맨 앞쪽에 R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뒤에는 별별 아이들이 와도 돼요 라는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텐데 만약에 문제가 R로 끝난다 라고 하면 끝자리에 R이 있고 앞쪽에 별별 아이들이 와요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R을 포함한다 라고 하면 중간에 R이 낀가 있고요. 맨 앞쪽에 맨 뒤쪽에는 별별 아이들이 와도 돼요 라는 형식으로 바꿔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 코드라고 하는 곳은 R로 시작합니다 라고 R 뒤쪽에 별 아이들이 다 와도 돼요 라고 별 표현을 해서 이렇게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리뷰가 50 이하인이라고 했습니다. 이하면 작거나 같다 라는 표현이고요. 작거나 같을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을 향해서 벌려 있죠. 괄호의 방향이 한쪽 방향만 외워주세요.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벌어지면 큰 거.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반대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요? 50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조건을 이거나 라고 하는 오화 조건일 경우에는 다른 줄에다 써라 라고 했으니까 바로 옆에다 쓰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아래쪽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작거나 같다 50. 조건은 이렇게 해서 원하는 만큼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 때에 모든 데이터가 다 필터링 되는 게 아니라 상품명, 컬러, 판매 가격, 연령에 대한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B의 18번부터 나타나도록 해줄 건데요. 그 아이들만 따로 선택을 해서 결과물을 추출하면 되겠죠. 상품명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컬러, 판매 가격, 연령 필요한 항목들을 선택했고요. 컨트롤 C 복사하면 이렇게 반짝반짝 선택됐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B에 18번 셀부터 보일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셔서 컨트롤 V. 필터링할 준비가 다 끝났으니 필터링을 해보도록 할까요? 범위를 잡으실 때에 평균을 구했던 이 목표값 찾기 부분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범위를 정확하게 이 윗동네에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메뉴 클릭, 고급진 필터를 쓸 겁니다 라고 고급 필터. 그러면 목록의 범위가 내가 선택한 범위 반짝반짝 보여지죠? 조건을 입력한 곳이 어디냐면 이라고 조건은 콕 찍으시고 이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범위를 쫘라락 드래그. 결과는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를 할 거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콩 찍으셔서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라고 선택을 하시되 요 4개의 항목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확인했을 때 그 항목들만 솎아져 나옵니다. 제3작업 보겠습니다. 제3작업에서는 정렬과 부분합 작업을 해줘야 되겠군요. 문제 보시면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에 B2 셀에다 붙여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B4에서 H12번 영역이면 아까 저희가 2번을 풀었던 고급 필터에서 범위와 똑같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을 거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3작업에 B2에다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너비가 역시 넓어야 되니까 옵션 단추 누르셔서 원본의 열너비를 유지하세요 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출력 형태처럼 정렬부터 한 다음에 부분합 작업을 할 거예요.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들 출력된 거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칸이 채워져 있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잡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겠습니다.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정렬의 기준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컬러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의 줄도 빠짐없이 쭉 채워져 있죠. 여기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렬할 건데 모여있는 친구들 정렬된 걸 보니까 화이트, 옐로우, 로즈라고 해서 히읗, 이응, 리을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군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입니다 라고 확인. 화이트, 옐로우, 로즈라고 정렬이 됐습니다. 정렬이 끝났으니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가격의 평균으로 부분합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범위를 잡고 작업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부분합 있습니다. 화이트끼리, 옐로우끼리, 로즈끼리, 끼리끼리 묶기 위해서 그룹화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컬러를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주면 되겠죠? 사용할 함수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품명의 개수를 먼저 작업을 해주도록 할까요? 그러면 함수도 개수로 바꿔야 되겠죠? 상품명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 항목을 상품명으로 바꿔줄 거고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품명 이외에 체크가 되어 있는 아이는 해제를 시켜주세요. 확인했을 때에 이렇게 화이트의 개수가 상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팅이 되는군요. 한 가지 더 있죠. 판매 가격의 평균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블록은 그대로 잡힌 상태. 다시 한번 부분합이라고 선택을 할게요. 그룹핑하는 건 역시 계속 컬러를 기준으로 할 거죠. 화이트끼리, 옐로우끼리, 로즈끼리 할 거니까 그룹핑된 건 컬러가 맞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판매 가격의 평균이라고 했으니 함수를 평균으로 바꿀 거예요. 판매 가격이라고 한 항목으로 바꿀 거고요. 상품명은 빼줘야 되겠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선택을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버리게 되면 아까 계산했던 친구들이 해제가 되니까요.
대치되지 않도록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확인. 윤곽을 지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왼쪽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별로 저희가 그룹을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그리고 그룹에 대한 아이들 이렇게 그룹핑해서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윤곽을 지워달라라고 했네요. 개요에 보시게 되면 그룹 해제 혹은 윤곽 해제라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윤곽 지우기, 개요 지우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게 작성하세요라고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불만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화이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좀 좁아 보이죠? 너비를 넓혀주세요.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빠져 있군요. 제4작업의 경우에는 그래프, 차트를 만드는 거군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맞게 작업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복사를 하는 건 아니군요. 필요한 범위를 잘 찾아서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연령과 판매 가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파악이 됐고요. 크리스탈 드롭이나 트위스트와 같은 상품명도 필요하군요. 이만큼 그리고 판매 가격과 연령도 필요하다라고 파악이 됐으니 범위를 잡으셔서 차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뚝 떨어진 범위는 왼손에 도움 받아요.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 가격부터 연령까지를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범위 선택이 끝나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세로 막대를 선택하시게 되면 차트가 일단 만들어질 거고요.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데이터의 범위, 일작업 시트의 내용. 그러면 그 친구를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제4작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라고 되어 있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뜰 거고요. 제일 끝자락에는 차트를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차트 이동이라고 선택을 할게요. 새로운 시트를 만들 건데 그 이름은 제4작업입니다.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시트 만들어질 거고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으로 언급이 됐네요. 1, 2, 3, 4 순서대로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차트를 만들면 제4작업이라는 게 제일 앞쪽으로 배치가 돼요. 이 아이 잊지 마시고 뒤쪽으로 끌어 놓으셔야 되겠죠? 크게 보고 나니 불필요한 항목들이 보입니다. 크리스탈 드롭, 트위스트, 심플 투라인 다음에 볼드 체인은 필요가 없었네요. 미니 하트, 이 친구도 필요가 없죠. 그 두 아이들은 빼야 되니까 데이터를 다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선택 가시게 되면 항목들 중에서 필요 없는 거 볼드, 체인과 미니 하트는 뺄게요 라고 확인을 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데이터는 빠져서 6개의 길다란 항목들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에 디자인 도구 이용해서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차트의 디자인 가셔서 레이아웃과 스타일 잡아주시면 되겠죠.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들 중에서 첫 번째 스타일은 1번. 영역 서식을 보시게 되면 차트에 대해서 글꼴은 굴림의 11, 채우기에 대해서도 질감과 그림 채우기 흰색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그 차트 안에 있는 글자들 서로 약간씩 다른 거 보이시죠? 홈에 가셔서 글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굴림의 11, 모든 글꼴들이 다 맞춰졌고요. 질감이 파란색의 박엽지다라고 했는데 홈에서는 글자에 대한 얘기만 할 수 있으니까 차트 디자인으로 돌아오셔야 될 거고요. 하나하나 맞춰주는 건 서식입니다. 차트에 서식하셔서 채워주는 색깔, 색상이 아니라 질감으로 파란색의 박엽지,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채워달라라고 했으니까 채워주는 거 하얀색, 6번에 보면 제목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죠? 제목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 꼴에 대해서는 홈에서 작업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의 색깔은 차트 도구에 있는 서식에서 맞춰주세요. 차트에 서식, 채워주는 건 흰색. 윤곽선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색깔까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죠? 어둡게 표현하겠습니다. 검정색. 서식에 보면 지시사항이 좀 많군요.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부터 볼게요. 판매 가격이라면 이렇게 파란색의 막대를 얘기하는군요. 파랑 막대 하나를 쿵 찍으시면 모든 파랑 막대가 다 선택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도록 하죠. 판매 가격에 대해서라고 선택을 하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눌러주시면 꺾은 선형으로 바뀔 텐데 보조축으로도 지정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보조축도 체크하고 나올게요. 확인.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보고 표식에 대해서는 마름모 크기가 10입니다.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값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일단 표식들 콩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 표식에 대한 서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좁아서 이 서식창은 열었다 닫았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겠죠? 표식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옵션,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마름모 형태를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기본 제공되는 것들 중에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마름모다. 크기는 10이라고 지정이 되었네요. 값을 10이라고 바꾸면 이렇게 크기가 좀 커질 거고요. 이 친구들 중에서 결과물에 보시면 행운 물고기에 있는 숫자값만 하나 표현하고 싶습니다. 얘만이라고 한번 더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하나만 선택된 형태 확인되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의 레이블, 값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가 됐는데 결과물에 보시면 위쪽으로 배치가 됐네요. 그 위치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가시게 되면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위쪽에다가 올려줄게요. 위쪽. 눈금선은 파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실선으로 보이니까 그 선도 선택하셔서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눈금선에 대한 서식. 색상이 좀 옅어 보이니까 색깔도 짙게 바꿔줄게요. 나머지 축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보고 작업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주축은 0대에서 70대라고 해서 10, 20, 30이라고 값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보시면 결과값과 좀 달라 보이죠? 0에서부터 8만까지인 값은 똑같지만 사이에 간격이 2만 간격으로 듬성듬성 되어 있으니 요 보조축을 붙잡고 얘기하셔야 되겠군요. 축서식이 나오면 하나씩 클릭하셔서 값을 바꿀 수 있는 축의 옵션 선택하시게 되면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 8만인 거 확인이 되죠. 하지만 그 단위가 기본이 만 단위로 돼 있어서 이렇게 촘촘하게 보이는 중이에요. 요거를 2만이라고 바꿔주도록 할까요? 법례에 대해서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만들어주세요라고 했는데요. 법례명을 보면 연령이라고 하는 것과 판매 가격 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위아래로 데이터 입력이 되어 있어요. 결과물에는 한 줄로 쭉 뻗어 있죠.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항상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서식에 가셔서 값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법례명의 경우에는 서식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네요. 여기에서는 차트에 대한 디자인, 값을 바꿔줄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선택, 판매 가격 원이라고 하는 말 제대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름이 위아래로 돼 있어서 그걸 편집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라고 반짝반짝 보여줍니다. 아, 그래서 위쪽 아래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우리는 위아래가 아니라 양옆으로 쭉 펼쳐져 있어야 되니까 직접 입력을 할게요. 판매 가격 원. 그렇게 해주세요. 확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법례명이 쫙 펼쳐진 형태로 보입니다. 도형을 얻도록 하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어 달라라고 했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곤란하겠죠?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이 뜨니까요. 비슷한 아이를 하나 고를게요. 글자는 가운데에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출력 상태를 보시고 맞게 작성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색깔이 좀 약하니까 이렇게 축에 대해서 서식에 보시면 선의 색깔이 흐리멍텅하죠. 색깔을 짙은 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계열 막대들도 좀 가느다래 보입니다. 막대도 선택하신 상태에서 그 친구들의 계열 겹치기나 간격의 너비를 슬라이드 막대 왔다 갔다 해보시면 변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총 6문제가 출제될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단순하게 내는 문제들도 있고요. 두 개를 중첩해서 내는 문제들도 있는데 점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쉬운 친구들을 먼저 풀어주는 게 좋겠죠? 저는 문제풀이니까 1, 2, 3, 4 순서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회원을 구분해라 라고 해서 코드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회원, 그 이외인 경우에는 비회원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함수는 두 개 줬어요. if와 mid 함수입니다.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 함수입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서 만족하면 요거, 만족하지 않으면 저거를 주면 되겠죠. 조건이 지금 코드의 세 번째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낀가 있는 글자를 뽑아주는 텍스트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누군가의 글자를 선택하셔서 몇 번째부터 내가 갖고 올 건지 그 중에 몇 개를 갖고 올 건지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섞어 보도록 할까요? equal 만약에 if 조건을 걸어줄 건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코드의 세 번째 값을 뽑아오기 위해서 mid 함수를 줬군요. mid 누구요? 코드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에 있군요. 답을 저기에다 낼 거기 때문에 같은 줄에 있는 얘를 보셔야 되겠죠. B의 5번에 있는 i를 선택을 할 거고요. 세 번째 값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부터 보면 되겠죠. 컴마 한 개만 보면 됩니다. 1.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오면 2, W1이라고 해서 1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뽑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뽑아온 i가 equal 1과 같은지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1은 숫자와 글자가 같이 들어있는 i이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냥 1이라고 하면 오류가 나게 돼요. 1이라고 하는 친구 앞뒤에다 따옴표를 붙여서 1이라고 하는 문자라고 인식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조건은 여기까지예요. 코드에서 세 번째부터 한 개를 뽑아왔더니 거기에 1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 아이가 들어있습니까? 라는 게 조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조건이 끝나면 그럴 경우에는 회원이라고 합니다. 회원이라는 것도 글씨를 쓰면 되겠죠. 회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비회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괄호의 짝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mid에서 괄호를 열고 괄호를 잘 닫았습니다. if에서도 괄호를 열었으니까 괄호를 잘 닫아줘야 되겠죠. 짝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할게요. equal 만약에 if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립니다. 조건을 걸어줄 때 mid 함수도 필요하니까 m 치시게 되면 m으로 시작하는 함수 뜨죠. mid 찾았고요. 더블 클릭하면 또 역시 괄호까지 열립니다. 누구요? 코드 얘를 이라고 컴마 거길 보고 몇 번째부터요? 세 번째부터 뽑아올 겁니다. 컴마 몇 개를 뽑아와요? 한 개를 뽑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온 아이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글자인 1과 같습니까? 라고 앞뒤 따옴표 붙여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따옴표를 붙여서 비교해 봤더니 1이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있더군요. 그렇다면 참인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회원이라는 글자로 돌려주세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비회원이라는 글자로 돌려주세요.
라는 거죠. 괄호를 닫아 주겠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일단 여기에서는 뽑아온 아이가 1이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회원이 맞아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오른쪽 귀퉁이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깜장색의 더하기 보이시죠? 자동 채우기입니다. 클릭하셔서 쫘라락 채워주시게 되면 회원과 비회원 구분돼서 쭉 입력이 될 텐데 굵은 선까지도 같이 채워지고 있네요.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은 없이 알맹이만 채울 거니까 서식은 빼겠다라고 옵션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순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리뷰를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시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앰퍼센트 연산자도 줬네요.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랭크 함수를 줬습니다. 함수의 모양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랭크 함수는 옵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 어느 동네에 있는 동네에서 순위를 구하는지 범위만 잡아주고 끝내게 되면 큰 게 1등이에요. 보통 우리가 반에서 내가 1등 했다라고 하면 별말 하지 않아도 큰 점수로 1등 했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범위만 잡아주면 큰 게 1등, 내림차순으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뒤쪽에다가 1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주게 되면 그건 작은 게 1등이다 라고 해서 오름차순으로 인식이 되니까요. 옵션 값 넣었을 때와 뺐을 때의 차이를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우리는 지금 내림차순이라고 해서 큰 게 1등인 경우를 계산할 거니까 요 친구만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진 지우도록 할게요. equal 랭크 EQ 누구의 순위를 구하고 있나요? 리뷰의 순위를 구하고 있죠? 리뷰는 여기 있습니다. 답을 여기다 낼 거니까 같은 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F의 5번, 얘가 도대체 몇 등인지 궁금한 거예요. 콤마, 어디서요? 그 아이를 포함한 이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이 동네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순위를 한 번만 구하고 말 것 같으면 이대로 놓고 엔터 치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순위를 구할 겁니다.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그 범위는 역시 똑같이 F의 5번부터 12번이 궁금할 거예요. 다시 그 아래쪽에 있는 친구를 구하겠죠. 순위를 구할 때에 얘는 역시 이 친구를 구할 건데 범위는 고정됩니다. 똑같이 F의 5번부터 12번까지 구할 거예요. 계속 답이나 궁금한 등수는 달라지지만 범위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치가 고정돼야 됩니다. 라고 달러 표시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F5, F12라고 하는 범위는 고정돼야 되니까 달러 표시를 앞뒤로 쭉쭉쭉 붙여주면 되는데 일일이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의 제일 위쪽에 F4 키를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값을 하나 잘 만드시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내보도록 할게요. equal 랭크니까 R 쳐주게 되면 이렇게 랭크 EQ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괄호까지 열리죠. 리뷰가 궁금합니다. 얘가 몇 등인가요? 라고 누구, 컴마 어디서요? 얘네들이 모여있는 요 동네에서요. 라고 하지만 여기에 범위는 달라지면 안 되니까 F4키 눌러서 달러 표시를 와다닥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고 엔터 치게 되면 순위가 나올 텐데 다만 이 친구 뒤에다가 위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지요. 그 위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앰퍼센트 연산자를 준 거예요. and라고 하는 친구를 뒤에다가 붙여줄 거고요. 한글로 위라고 하는 글자 붙일 수 있도록 따옴표 앞뒤로 붙여주게 되면 이렇게 1위라고 결과값이 나오는군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오른쪽 귀퉁이에 깜장 더하기 나올 때 쭈루룩 자동으로 채워주면 되겠고요. 선이 굵어지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죠. 서식은 없이 채워주세요 라고 해서 2번 문제도 마무리가 됐네요. 3번 문제는 로즈 컬러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서 count if 함수를 줬습니다. count if 함수는 조건을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조건을 걸어서 개수를 바로 카운팅하는 문제예요. 다만 여기에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 입력할 적에 컬러라고 이름을 준 적이 있을 겁니다. 범위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의 범위는 하나씩 선택하면 2의 5번, 2의 6번, 2의 7번이라고 뜨겠지만 요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잡는 순간 자동으로 주소가 2의 5번부터 2의 12번이에요 라고 나오지 않고 컬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체가 돼서 나올 거예요. 입력을 하자면 equal count if라고 조건을 비교해보는 범위는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 라고 저희가 드래그를 할 텐데요. 컴마 조건은 로즈에 대한 아이들을 구하고 있는 중이죠. 로즈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로즈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을 클릭하셔도 될 텐데 요거는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count if 여기 있군요.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립니다. 컬러들이 화이트, 로즈, 렐로우 요만큼을 범위를 분명히 2의 5번부터 2의 11번까지는 그대로 주소가 뜨는데 12번까지 쫙 가는 순간 컬러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내가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컴마. 내가 찾고 있는 건 로즈라고 하는 친구니까 로즈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로즈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셀 그냥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4개가 나오는 거 맞죠? 네 번째 문제는 목걸이 품목의 판매 가격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거라서 디에버리지를 줬군요. 반올림에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반올림을 위해서 또 라운드 함수를 줬었군요. 함수들의 모양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보시면 라운드라고 하는 친구 어떤 숫자를 선택해서 소수 몇 번째까지 보여줄 건지를 정하시면 되는데 라운드는 반올림을 하는 함수예요. 똑같이 생긴 친구 중에서 up이라고 붙이면 올림이 되고요. down이라고 붙이면 버림이 되는 거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라운드 함수니까 이 친구들은 지우도록 할게요. 숫자를 계산을 하게 되면 디에버리지로 계산해 가지고 이 친구가 슝 하고 들어와서 값을 표현해 줄 텐데 아마도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소수자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수자리 몇 번째까지만 보여줄 건지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12,345.67이라고 나왔을 때 소수 첫 번째까지만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1입니다. 소수 두 번째까지라고 하면 2인 거죠. 그런데 소수점을 거슬러 올라가서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땐 소수점에 딱 맞춰서 나올 땐 0이지만 그 앞쪽에 1,000원까지만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12,000이니까 뒤쪽에 0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세 번째까지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결과물이 38,000이라고 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소수 몇 번째까지요? 마이너스 세 번째까지 보여주게 되면 12,000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건데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디에버리지 함수를 줬습니다. 이 친구는 표 전체를 몽땅 다 선택을 하셔서 그 중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는 귀걸이 품목의 판매 가격인 거죠. 판매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귀걸이라고 했으니까 귀걸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인 거죠. 제목을 포함해서 항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 전체라고 한다면 이만큼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몇 번째 열에 있냐? 그러면 여섯 번째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 조건은 귀걸이인데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목까지 같이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equal 전체적으로 값은 반올림이 돼야 되니까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 줄 거예요. 숫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디에버리지를 준 거죠. 디에버리지 표 전체라고 했으니 B의 4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네요. 제2의 12번까지 B4에서부터 제2의 12번까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판매 가격은 여섯 번째 열에 있었죠? 6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의 범위는 귀걸이라고 하는 글자를 콕 찍는 게 아니라 제목까지 포함해서 D의 4번부터 D의 5번까지 범위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숫자 값이 나올 텐데 우리는 천 단위에서 반올림을 할 거니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고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D 에버리지에서 괄호를 잘 열었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함수도 열렸을 때에 열어진 친구 뒤에 맨 마지막에 가로 닫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 라운드 RO까지 치면 RO로 시작하는 함수들 쭈루룩 나와요. 라운드 더블클릭 D 에버리지 DA 누르시면 DA로 시작하는 함수 쭉 나오죠. D 에버리지 더블클릭 표 전체를 이만큼 컴마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계산한다고요? 여섯 번째라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판매 가격 구해요라고 제목을 콩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컴마 귀걸이 품목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제목을 포함해서 요만큼이라고 조건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일단 숫자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컴마 소수 몇 번째짜리까지요? 1000이라고 뒤에 동글라미 3개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이너스 3을 주시게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놓은 곳에서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도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도록 하죠. 다섯 번째 문제는 최대 판매 가격 구하라 라고 해서 맥스 함수 줬네요. 간단하게 equal max라고 범위만 잡아주면 되겠죠. equal max 범위는 최대 판매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가격은 G열에 있군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요 동네를 이라고 쫘라락 범위 잡아주면 큰 값이 들어올 거예요. 직접 입력하도록 하죠. equal max 범위는 판매 가격들 요 동네에서요. 엔터 치게 되면 제일 큰 친구를 골라줄 거예요. 여섯 번째 문제는 리뷰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리뷰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VLOOKUP 함수를 줬습니다. VLOOKUP 함수는 누구를 찾는지 도대체 어느 범위에서 찾는지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완전히 일치하는 아이는 옵션 0을 붙여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qual VLOOKUP 찾고자 하는 아이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는 H의 14번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디서 찾고자 하는지는 문제에서 상품명에 대한 리뷰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상품명은 여기 있고요. 리뷰는 저기 있죠. 그래서 범위는 요만큼 중에서 잡는 겁니다. C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그 범위에서 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리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는 거죠. 몇 번째 열이요? 네 번째 열이요. 4, 완전히 일치하는 아이를 찾기 위한 옵션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닫아주게 되면 잘 찾아줄 거예요. 직접 입력하도록 하죠. equal v lookup 누구를 찾는다고요? H의 11번 얘를 찾는다고요. 어디서요? 상품명에서부터 리뷰까지 몇 번째 리뷰가 있어요? 네 번째 리뷰가 있어요. 완전히 일치하는 거 옵션 보시면 true가 유사한 아이, false가 정확히 일치. 그럼 pulse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pulse가 숫자로 치면 0입니다. 이렇게 0이라고 넣어주셔도 되고 pulse를 선택하셔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크리스탈 드롭의 경우에는 346개의 리뷰가 있나 봅니다. 상품명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블랙플라워라고 바꾸게 되면 150으로 바뀌어요. 블랙플라워는 리뷰가 150개 있는 거 제대로 잘 찾아주고 있죠? 작업이 끝났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저장.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저장을 하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꼭대기에 제대로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전송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2023년 5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